안녕하세요. 4주차 2강입니다. 4주차 2강은 주로 우리가 통계학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좋은 학습이기 때문에 4주차 2강은 좀 모양을 바꾸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 2강의 학습 목표는 확률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정규분포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학습 내용은 확률 법칙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정규분포를 활용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다 가지고 있을 텐데요. 교과서에 60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가 해당이 됩니다. 연습 문제요. 그래서 문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은 다음 실험에 대해서 표본 공간을 구성하라. 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정의를 하면 표본 공간이라는 게 뭐라겠죠? 우리가 실험이나 관찰을 해서 모아놓으면 그것을 표본 공간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표본 공간 영어로 우리가 샘플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표본 공간 만드는 걸 우리가 할 줄 알아야지요. 그래서 표본 공간을 정의하는 문제가 연습 문제 1번의 문항인데, 첫 번째는 주사위를 던질 때 나타나는 숫자를 표본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표본 공간은 약자가 샘플 스페이스니까 S라고 되게 우리가 표시를 하죠. 그래서 S는 우리가 집합교시를 표시해서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4,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6이라고 이렇게 표시하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타나는 숫자의 표본 공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사위라고 하면 1부터 6까지 나오는 것이고, 또 1이 나올 확률은 이제 고전적 확률 개념 차원에서는 6분의 1인데, 우리가 잘 만들어졌으면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가 주사위 던졌을 때 나타나는 숫자에 대한 표본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명의 자식을 낳을 경우에 우리가 표본 공간을 구성하라고 하면은 이것은 이제 내용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지요. 3번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경우는 아들을 낳거나 어때요? 딸을 낳는 경우가 있죠. 아들이나 딸을 낳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 첫 번째는 아들을 낳지만 두 번째 다시 또 아들을 낳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서 딸을 낳는 경우가 있죠. 딸을 낳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세 번째 자식에 가서 아들을 낳을 수도 있고 딸을 낳을 수도 있는 거죠. 딸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요 아들을 낳거나 딸을 낳을 확률이 얼마냐면 2분의 1이죠.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2분의 1. 여기서 다시 또 아들 낳고 딸 확률이 2분의 1이죠. 2분의 1이죠. 다시 여기서 아들 낳고 딸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느 부부가 결혼해서 아들만 3명을 낳을 확률이 사실은 8분의 1입니다. 이래서 8분의 1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시 아들이 되고, 그 다음에 딸이 되고, 다시 여기서 첫 번째 딸인 사람도 두 번째 아들을 낳을 수도 있고, 어때요? 딸을 낳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아들 낳은 사람 세 번째 가서 아들을 낳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딸을 낳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딸 낳은 사람이 다시 아들을 낳을 수도 있고, 딸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3명의 자식을 낳는 경우를 다 계산하면 아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아들, 딸이 두 번째가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아들 낳는 경우고, 네 번째는 아들, 딸 낳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딸 낳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딸 낳고, 그 다음에는 딸 낳고,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가지수가 여기 나와 있는 가지수를 하면 8가지가 나오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8가지를 쭉 열거하면 그게 바로 3명의 자식을 낳을 경우에 피분 공간을 구성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개의 동전을 던지는 경우에 대한 피분 공간을 구성하시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동전을 구성할 때 앞면이 나오는 경우를 H라고 하고 뒷면을 나오는 경우를 갖다가 T라고 하면은 2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첫 번째 것도 앞면, 두 번째 것도 앞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첫 번째 것은 앞면이고 두 번째 경우는 T인 경우가 뒷면인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첫 번째 것은 뒷면이고 두 번째 것은 앞면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모두 뒷면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서, 만약 2개의 동전을 던지는 경우에 피분 공간을 구성하시오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에 문제 2번입니다. 문제 2번은 40명의 학생이 시험을 본 결과 통계학 성적 A학점 이상인 경우가 10명이었다. 40분의 10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경영학 원론에서 A학점 이상을 받은 학생은 8명이었다. 그러면 40명분의 8명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통계학, 경영학 원론 모두 A학점 이상을 받은 경우는 4명이었다. 결국은 4명 모두 40,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P가 우리가 A라고 하는 확률, 요게 우리가 처음 통계학 성적 AR을 받은 학생 얼마였어요? 40명 분의 얼마? 10명. 요게였고, 만약 경영학 원론을 우리가 B라고 하면은 경영학 원론은 P에 B라고 표시하고 이것은 얼마예요? 40분의 8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과목을 모두 우리가 A를 받은 학생, A하고 B를 동시에 통계학하고 경영학 원론을 동시에 받은 사람은 얼마다? 40분의 4가 됐다 하는 얘기. 40분의 4. 근데 이 문제에서 핵심은 최소한 한 과목에서라도 A학점을 받을 확률을 구해라라고 하니까, 이것은 어떤 문제냐면 덧셈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A 유니온 B를 구하라 하는 얘기죠. A 유니온 B는 어떻게 보냐면 A의 확률 더하기 뭐예요? B의 확률. 그 다음에 빼기 A와 B의 공통. A와 B의 공통을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PA 확률은 40분의 얼마가 된다 했어요? 아까 한 것처럼 10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B는 40분의 8이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40분 얼마를 빼면 돼요? 40분의 4를 빼면 된다. 그래서 답은 40분의 14가 되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까지 우리가 문제를 다 풀었고요.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두 사건 A와 B의 확률이 다음과 같을 때 다음을 계산하시오. A가 0.5고 B가 0.3이었을 때 A와 B의 공통, 여기 지금 제가 표를 이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A와 B의 공통 교집합은 0.1이다. 그랬을 때 P와 A 합집합 B를 구하라. 이건 앞에서 문제하고 거의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면 A 더하기 P의 뭐예요? B 빼기 P, A 공통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0.5 더하기 0.3 빼기 0.1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조건부 확률 개념입니다. 조건부 확률. 그래서 우리가 이건 B가 발생한다는 조건에서 A가 발생한다는 말이니까 B가 발생한다는 조건 하에서 A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A와 B가 공통으로 발생한다는 얘기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풉니다. 그래서 P, B의 확률 얼마였어요? 0.3이 되는 것이고
A와 B의 공통은 얼마였어요? 0.1이다.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뭐냐면 A가 발생한다는 조건에서 B가 발생할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모가 뭐예요? A를 먼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A와 B가 공통이라는 얘기예요. A와 B가 공통.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분모가 0.3이 아니고 뭐예요? 0.5가 되고 분자 부분은 똑같이 0.1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가 바로 조건부 확률 개념과 확률의 덧셈 법칙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습 문제 4번 문제가 바로 베이지안 시어림의 문제예요. 베이지안 시어림의 문제. 베이지안 시어림 문제가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벤 다이어그램 속에서 이것이 이제 세 부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발생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불량품이에요, 불량품. 근데 요 기계가 가기계, 나기계, 다기계가 있는데 가나다가 동일하게 3분의 1씩 만들어요. 뭐야? ECU 장비를. 이게 일렉트로닉 컴퓨터 유니트라고 하는 자동차의 전체적으로 자동차의 어떤 전자, 회로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장비를 우리가 ECU 장비라 하고 독일의 보시가 가장 잘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가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ECU 장비 중에 불량품이 얼마나 있어요? 3%라는 얘기, 3%. 그리고 나가 2%, 다가 5%. 근데 이제 만드는 생산량은 동일하게 3분의 1씩이다. 근데 어떤 제품을 하나를 딱 뽑았는데 그게 요 불량품이야, 불량품. 불량품인데 그것이 가기계에서 생산됐을 확률, 나기계에서 생산됐을 다기계에서 생산될 확률을 구해라.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가장 이제 베이지안 시어림으로 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베이지안을 풀면 상당히 쉬워요. 그래서 각각 생산량이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곱하기 여기 3%니까 얼마예요? 0.03이 되고 다시 3분의 1 곱하기 얼마예요? 0.02가 되고 다시 3분의 1 곱하기 0.5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나기계에서 생산됐을 확률을 구해라 하니까 이놈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0.02다. 그래서 만약 이제 가기계에서 생산될 확률을 구하면 이거 대신에 이걸 두면 되고 다기계에서 생산될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은 요걸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베이지안 시어림을 이용하면 이런 문제를 쉽게 접근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5번 문제 뭐 많이 나오는 문제죠. 우리가 이제 확률분포 표를 한번 펴면 이렇게 확률분포 이렇게 만들어요. 되게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가 확률 변수를 x라고 하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확률분포 만들어라 하면은 1, 2, 3, 그다음에 4, 5, 6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x일 확률을 이렇게 표시해요. 이거 우리 x를 확률 변수라고 대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일 확률이 얼마나겠어요? 6분의 1이 되는 것이고 2가 6분의 1, 3도 6분의 1, 4도 6분의 1, 5도 6분의 1, 그 다음에 6도 6분의 1 이렇게 씁니다. 근데 기대값을 구하시오. 이 기대값의 우리가 공식이 어떻게 쓰냐면 기대값은 우리가 이렇게 한다겠죠. EX. 이것은 서메이션에 x에다가 px를 붙여요. 이거는 확률이에요. 이거는 확률 변수고요.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똑같이 하면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5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6 곱하기 6분의 1.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뭐 나는 여러분들 계산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3.5다 이렇게 우리가 해결하면 됩니다. 3.5다. 그래서 주사를 정했을 때 확률분포를 만들었고 기대값 구했으니까 분산을 구하죠. 분산은 우리가 베리언스의 x라고 하고 베리언스 x를 구하는 공식은 서메이션에 x 마이너스 2x를 해서 제곱을 합니다. 제곱을 하고 거기다가 px를 곱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계산할 것은 1에서 얼마를 빼요? 3.5를 빼서 어떻게 해요? 제곱을 해서 곱하기 6분의 1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얼마나 돼요? 2 빼기 3.5의 제곱 곱하기 6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다 해서 6 마이너스 3.5의 제곱에 곱하기 6분의 1 하면 얼마 답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푸는 게 바로 우리가 확률 분포 상에서 분산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6번 문제는 뭐냐면 다음을 간단히 나타내시오. 기대값이 100이고 분산이 80일 때 어떻게 되느냐. 이 4x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답이 이제 식이 4의 2x가 돼요. 4의 2x가 됩니다. 그래서 4x니까 여기는 4 곱하기 2x가 얼마예요? 100이죠. 100. 그래서 400이 답입니다. 400이 돼요. 그 다음에 베리언스의 공식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베리언스 AX는 A 제곱 베리언스 X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3이니까 3의 제곱인데요. 거기다가 베리언스의 X가 돼요. 그러니까 3의 제곱은 9고 9 곱하기 베리언스 X가 80이 돼요. 그래서 9, 8이 72 해서 720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7번 문제는 뭐 앞에서도 계속 풀었던 문제인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전을 5번 던져서 앞면이 4번 나올 확률을 구해라. 동전을 5번 던져서 앞면이 4번 나올 확률을 구해라. 근데 동전은 앞면이 뒷면이 똑같이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몇 번? 4번. 뒷면은 뭐예요? 뒷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똑같이 2분의 1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것이 벌써 한 번. 그러니까 동전을 5번 던지면 분명히 5번 나오는데 4번은 앞면이 나오고 뒷면은 한 번 나올 확률을 구해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표를 보는 방법을 또 잊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이항분포 표가 언제 나온다 했어요? 310 몇 페이지 나오죠. 그래서 먼저 2분의 1을 봐야 돼요. 그래서 319페이지에 0.5가 나와 있죠. 그리고 지금 NCX가 318페이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표 가서 318페이지로 가서 318페이지 가서 여기 끄트머리 지금 0.5가 있잖아요. 0.5가 있고 여기 지금 보면은 위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보면은 여기 5가 나와 있어요. 5가 나와서 0, 1, 2, 3, 4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4번이니까 여기 4를 보내요. 4를. 그래서 요 4하고 이놈하고 마주치는 걸 봐야 돼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4하고 면 0.1582 0.1
5, 8, 2가 답이다. 그래서 뭐 이건 뭐 계산할 수도 있지만 이미 이항분법 표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항분법 표를 확인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는 경영학과 졸업 예정자 중에서 졸업시까지 취업할 확률은 80%이고 20%는 미취업한다고 한다. 올해 80명이 졸업 예정자라고 한다고 하면 몇 명이 취업할 것인가 기대값을 거야. 그럼 취업하는 거와 관련된 거예요. 취업이 몇 %예요? 80%입니다. 80%. 그러니까 학생이 80명이니까 EX는 우리가 EX 공식이 NPS, NP. 그러니까 N은 얼마예요? 80 곱하기 몇 %가 취업하고 있어요? 0.8. 그럼 88이 64명이 취업할 확률이고 분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산은 NPQ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80 곱하기 0.8 곱하기 1-0.8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7번, 8번을 다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61페이지 보면은 9번 문제 나와 있어요. 김기호수의 연구실에는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1분당 평균 0.5회가 전화가 걸려온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0.5라고 하는 게 남다 값입니다. 남다가 얼마라고요? 남다가 평균 발생 횟수가 0.5가 하는. 전화가 걸려오는 상황이 포화성 분포를 이룬다고 했을 때 1분에 3회, 지금 X가 3회 전화가 올 확률을 구해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화성 분포의 확률 함수에 넣어보면 여기가 3 팩토리얼이 되는 거, 3 팩토리얼. 그 다음에는 우리가 2에 마이너스 0.5에 그 다음에 0.5에 3승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포화성 분포도 우리가 이걸 계산할 수도 있지만 계산을 안 하고 우리 포화성 분포 표를 받는 방법을 아까 배웠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몇 페이지? 따라가세요. 320페이지. 게을르면 안 됩니다. 표를 보라고 할 때 반드시 보면서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20페이지로 가서 남다가 지금 남다가 0.5를 보세요. 남다가 0.5. 남다가 0.5가 있어요. 위에 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나와 있죠. 여기 지금 남다가 0.1, 0.2, 0.3, 0.5가 여기 나와 있어요. 0.5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x가 3인 경우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렇게 봐가지고 여기서 0, 1, 2, 3, 4, 3이 나와 있죠. 그래서 3하고 이렇게 여기 맞추면 얼마입니까? 0.0126. 여기 3하고 이렇게 마주치는 여기를 읽으면 0. 얼마라고요? 0. 남다가 0.5고 x가 3이니까 0.016. 0.0126. 여러분들이 따라오는 시간을 위해서 제가 약간 이렇게 시간 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x의 3이라고 하는 값하고 남다의 0.5하고 마주치는 요 점, 요것이 바로 0.016.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걸 계산하면 바로 0.016이다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 61페이지에 문제 10번입니다. 주머니 안에, 이 주머니 안에 뭐가 있어요? 뭐 돈이 있는데 500원짜리 동전이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어요. 500원짜리 동전이 3개가 있고 100원짜리 동전이 몇 개 있다고요? 100원짜리 동전이 2개가 있네. 2개. 100원짜리.
근데 무작위로 동전을 몇 개 꺼냈어요? 여기서 이렇게 꺼내는데 두 개를 꺼냅니다. 두 개. 두 개를 꺼낼 때 그 동전이 500원짜리 한 개, 500원짜리가 한 개, 100원짜리가 몇 개? 한 개일 확률을 구해라. 뭐 어렵지 않죠. 아까 포화송 분포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초기화 분포죠. 그래서 전체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 2개를 뽑는데 500원짜리 2개, 2개 중에서 1개 곱하기 100원짜리 몇 개? 5원짜리 몇 개? 3개 중에서 1개. 그 다음 100원짜리 2개 중에서 1개. 뭐 지금 500원짜리 1개, 100원짜리 1개지만 뭐 별 문제 다 낼 수 있는 거죠. 뭐 2개가 다 500원짜리 확률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100원짜리 확률 다 할 수 있는 확률도 구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요것만 개념만 알고 있으면 결국은 초기화 분포에 대한 이 확률 함수 구하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뭐 문제를 내도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에 11번 문제입니다. 이제 이 11번 문제를 해결할 정도가 되면 정기분포를 완벽하게 잘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쉬운 문제도 아니고 아주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어떤 시험에서 평균 점수가 얼마냐? 평균 점수. 평균 점수가 얼마다? 60점이다. 60점. 표준 편차. 표준 편차가 얼마다? 10점이다. 그런데 상위 10%만 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정기분포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 10% 상위 10%만 뭘 준다? 공부 잘하는 학생만 A를 준다. A를 준다. 그래서 A학점을 받으려고 하면 몇 점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 A학점을 받아야 되는.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요 G값을 구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요 G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90이 나온 G값을 읽어야 돼요. 0.90이 나온 G값. 그래서 교과서 322페이지로 가서 교과서 320페이지 요 안에 이제 표가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이 여기 있는 숫자 중에서 0.90이 나오는 걸 고르면 어디가 0.99 나오면 1.28 여기쯤 나오는데 요 G가 약 1.285 정도 28보다는 크고 이거보다는 작은 보관법으로 해서 1.285 정도가 되면 요 값이 0.90이 돼요. 0.90이. 그러면 우리가 상당히 풀었죠. 우리가 우리가 공식이 어떻게 했어요? 이것은 표준 편차 분의 x 마이너스 뮤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표준 편차가 여기 10이든가 10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x가 모르는 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x가 되는 것이고 60이 나왔어요. 60. 근데 뭘 알 수 있었어요? 이 G값이 알려졌어요. 그걸 뭐라고요? 1.28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10을 갖다가 여기다가 곱하면 12.85가 되잖아요. 답이 나왔죠? 그러면 x는 뭐가 돼요? x는 60 더하기 12.85가 돼서 72.85점부터는 결국은 A학점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 문제를 반대로 마이너스 10% 이쪽 학생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F를 준다. 그러면 몇 점부터는 F를 받냐 이런 문제라고 하면 이것이 만약 이쪽이 1.285니까 당연히 이쪽은 뭐예요? 마이너스 1.285가 되는 거죠. 285.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니까 여기는 여기 플러스라고 하면 여기는 결국은 뭘로 바뀌어요?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이제 수없이 낼 수 있는데 만약 뭐 70%만 뭘 준다 하면은 여기 0.7에 해당하는 또 G값을 계산해서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문제가 아주 좋은 문제고
정규분포를 정확하게 표를 읽을 줄 아느냐, 그리고 기본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느냐, 또는 지스코아 이런 전공을,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능력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 내가 이퀄을 일부러 빠뜨렸는데, 여기 이퀄, 이렇게 이퀄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표준 정규분포를 읽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x축하고 이렇게 해서 0부터 2까지 이렇게를 구하라 하는 얘기, 2까지를. 근데 표로 읽어보면 2까지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2까지는 여기까지 다 표시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거 구하는 거니까 2까지 읽어서 뭘 빼면 돼요? 이놈 0.5를 빼면 되죠. 그래서 교과서 322페이지로 가서 2를 읽으면 얼마 나왔어요? 2 읽은 게 0.97725. 0.97725니까 결국은 요 빗금친 면적을 구하려고 하면 0.5를 빼서 얼마가 돼요? 0.47725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1까지 어려운 거 없죠?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5예요. 근데 요 면적, 요 빗금친 면적은 뭐하고 똑같으냐면, 이쪽에 여기가 0이라고 하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5예요. 그래서 요 면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에서 1.5까지 읽어서 1을 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를 읽으면 얼마입니까? 1.5를 읽으면 322페이지로 가서 1.5가 0.93319. 0.93319. 해서 1까지 빼면 0.84134. 0.84134를 빼면 답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이너스, 이것도 어렵지 않죠.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0인데, 여기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 그래서, 유놈하고, 유놈을 다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이라고 하는 것은 1을 읽어가지고 0.5를 뺀 거에 나오는 것이고, 다시 요만큼은 이쪽에 0.5까지 읽어서 5를 0.5를 빼면 되는 거니까 그 두 개를 더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과서 60페이지, 61페이지에 나와 있는 3장의 연습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문제를 푸는 이유는 적어도 확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라든가 확률 분포를 읽을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1번부터 제가 12번까지, 또 13번 문제는 형성평가에서 푸른 문제고 해서 연습 문제 한 문제 한 문제를 잘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복습하셔가지고 확률에 대한 공부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